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미 주식입니다. 오늘은 서학개미 멤버십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페이스북의 2021년 3분기 추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2021년 3분기 페이스북은 이렇게 3.2달러의 EPS를 기록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인 3.18달러 대비해서 0.04달러 높은 주당 순이익을 보여주었고요. 매출액은 29.01빌리언 달러를 거두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35.11%라는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513밀리언 달러만큼 놓치게 되면서 2018년 3분기 이후로 처음으로 매출액 컨센서스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추가로 SNS 플랫폼 하면 중요한 게 또 있죠. 바로 DAU와 MAU입니다. DAU는 Daily Active User로서 지금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19억 명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약 6%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은 MAU인데요. MAU는 Monthly Active User로 이번 2021년 3분기에 29억 명을 기록했고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똑같이 6% 정도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2020년 4분기 페이스북에 의하면은 MAU 중에서 약 11%가 이렇게 중복 계정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특히나 필리핀 또는 베트남에서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계정 또한 MAU에서 약 5% 정도가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2021년 3분기 어닝 리포트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를 따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수를 실제로 DAU와 그리고 MAU에 감안을 한다면은 페이스북이 주장하는 DAU 그리고 MAU의 6% 성장률보다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좀 더 낮게 추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페이스북의 성장률을 그렇게 나쁘게 바라보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이미 페이스북은 전 세계 대부분 인구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그리고 왓츠앱 중에서 지난 30일 동안 하나라도 사용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서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 Family Monthly Active People인데요. 이 지표에 의하면 2021년 3분기에 약 35억 명이 적어도 한 번씩은 페이스북 플랫폼들을 방문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 세계 인구가 약 79억 명이라는 것을 봤을 때 전 세계 인구 대비해서 44%의 인구가, 그리고 그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46억 명 정도 되며 46억 명 대비해서 76%가 페이스북의 플랫폼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접속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페이스북을 접속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페이스북의 지표가 크게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미미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인구를 대상으로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당연히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성장률 모멘텀을 찾고 싶겠죠. 이러한 지표들은 둘째치고 어쨌든 페이스북은 2018년 3분기 이후로 처음으로 매출액 컨센서스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매출액 하락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애플의 iOS 시스템 업데이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애플에서 iOS 업데이트를 한 내용 중에서 여태까지 개개인의 타겟 광고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이 트래킹 시스템을 온오프하는 기능을 추가한 것이죠. 만약 사용자가 여기 적혀있는 Ask App Not to Track 이 버튼을 누르면요, 개개인의 활동 내역을 트랙하지 못하게 되고요, 광고에 따른 정확성이 떨어져서 광고주들의 ROI가 줄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페이스북의 광고 수익은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페이스북의 매출액이 줄어든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커머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기회 삼아 광고주들은 페이스북 및 구글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점차 밖에 나가기 시작하자 광고에 대한 노출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당연히 광고주들은 광고를 해야 할 동기부여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어닝콜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계획이 경영진으로부터 밝혀졌는데요. 2021년 영업비용이 약 70빌리언 달러에서 71빌리언 달러였다면 2022년에는 영업비용을 91빌리언 달러에서 97빌리언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인 영업비용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은 여기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이 올라가니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페이스북이 영업비용을 늘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투자하여 광고 정확성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추천되는 피드 및 비디오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페이스북이 나아가고자 하는 메타버스를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페이스북 매출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애플 iOS 업데이트로 인해서 광고 정확성이 떨어졌고 이는 광고주들의 ROI인 Return on Investment를 낮추었다입니다. 광고주들의 수익이 낮아지니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페이스북의 매출에게 타격을 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커머스를 많이 사용했지만 이제 점차 코로나가 개선되면서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광고주들로 하여금 광고 소비를 억제하게끔 했습니다. 세 번째는 페이스북이 영업비용 및 미래 예산을 늘림으로써 어쩔 수 없이 영업이익이 줄었고요. 이는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을 줄게 한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바로 매출액이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지금 이제 페이스북의 주가는 제법 많이 하락한 셈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과연 페이스북이 지금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사도 돼? 라는 질문인데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아야겠죠. 만약 페이스북이 고평가라면 당연히 페이스북은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에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 페이스북이 고평가가 아닌 저평가라면 페이스북의 주가가 제자리를 찾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테니 분할 매수만 잘해준다면 좋은 가격에 페이스북을 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DCF 밸류에이션입니다. 제 멤버십 구독자님들께서는 DCF 밸류에이션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페이스북이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다음과 같은 프리 캐시 플로우를 기록해 줄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에 의해서 예측이 되었고요. 7.5%의 디스카운트 레이트 그리고 현금과 부채를 감안했을 때 오늘날 기준으로의 페이스북의 적중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357.05달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페이스북의 주가는 이렇게 323.57달러에 위치하고 있으니 최소 10%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프리 캐시 플로우는 제법 보수적으로 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 DCF 밸류에이션 템플릿을 다운받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게시판에서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멀티플을 이용해서 페이스북의 밸류에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지금 현재 P 멀티플은 이렇게 24.40으로 앞으로 페이스북이 2021년에 38%, 2022년에 4%, 그리고 2023년에 20%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페이스북의 적정 P 멀티플은 28.81입니다. 페이스북이 만약 정당한 밸류에이션을 받게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8.4%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는 저평가입니다. 페이스북이 저평가라는 것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페이스북이 성장함에 있어서 어떠한 미래 전망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서 iOS 업데이트를 함에 따라서 많은 광고주들은 2022년 중반쯤에는 iOS 15에 맞는 광고 측정용 툴에 충분한 적응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시다시피 광고 시장에 있어서 여전히 페이스북이라던가 구글만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광고 플랫폼으로서 페이스북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고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3분의 2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보여드렸습니다. 페이스북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페이스북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iOS 업데이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Conversion API입니다. 이 Conversion API는 광고주들의 마케팅 데이터와 페이스북의 시스템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광고주들은 광고 대상 목표를 최적화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르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광고에 따른 결과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iOS 업데이트가 있기 전까지는 광고주들은 2-3시간이면 광고 비용을 알아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7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진 것이죠. 조금 불편해졌지만 광고주들은 여전히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iOS 변화에 대한 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Aggregated Event Measurement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사실 페이스북 경영진에서 애플의 iOS 업데이트가 페이스북의 매출액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예전부터 미리 준비해 온 것인데요. iOS 14.5에서 iOS 15로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광고주들은 자신들의 광고를 내보내야 할 목표를 대상으로 트래킹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Aggregated Event Measurement는 광고주들로 하여금 유저들의 행동 반경을 8개까지 알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웹사이트에 얼마나 클릭을 하는지, 가입은 하는지, 또는 쇼핑을 할 때 뭐를 담는지 등등을 말이죠. 설사 유저가 iOS 14.5 그리고 15 버전에서 트래킹을 끈다고 해도
이 Aggregated Event Measurement를 이용해서 광고주들은 광고를 내보내는 데 필요로 되는 유저들의 정보를 충분히 모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광고주들은 이러한 부분을 추가로 이용해서 정보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있겠지만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주커버그의 말을 빌리자면은 메타버스는 핸드폰 인터넷이 다음 주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디 있든 현실 속에서 서로 가까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마크 주커버그가 바라보고 있는 궁극적인 메타버스니까 말이죠. 그리고 메타버스에 투자하기 시작한 지 1년에서 3년 정도까지는 메타버스에 의한 수익은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를 위한 조그만 피스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면 페이스북이 지니고 있는 리스크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립성인데요. 지금까지 페이스북은 애플과 같은 다른 기업의 하드웨어 제품에 의존하며 광고 매출액을 창출해 왔습니다. 페이스북을 이용하든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을 이용하든 전부 핸드폰이라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사용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메타버스의 페이스북이 승자가 된다면 오큘러스 시리즈 그리고 레이벤과 같은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모든 분야에서 페이스북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메타버스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가 실현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메타버스가 실현되기까지 수많은 회사들과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할 것이기에 메타버스에 있어서 페이스북이 가장 많은 파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페이스북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었는데요. CEO의 말처럼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구현시키는 것은 물론 수익을 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을 한 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미래전망을 보는 것보다는 페이스북 자체적인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욕심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없으니 항상 자신의 그릇만큼 분할 매수를 해서 투자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